어, 윤석열이 서초에서 용산 출퇴근할 때 미군 기지를 가로지른다. 그때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 미군 기지가 아니고 이미 반환받은 땅이래. 근데 미군 기지 맞거든요? 네. 미군 기지가 지금 저 환경 정화 작업 같은 게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간이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군 기지 가르는 거 맞지 뭐. 그래서 어떻게 미군 기지 가로지르니까 뭐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군 기지 가로지르니 뭐니 하면서 지금 논점 어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그냥 들어가서 살았으면 될 것을 급하게 용산 나오면서 국방부가 지금 갈 곳을 잃어버렸잖아.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를 위해서 뭔가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예. 나는 그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알바끼를 내서 찜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놓고 국방 공백이 없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죠. 다 빈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청와대 개방한다고 아주 지랄하고 광고 띄우고 그래요. 5월 10일 청와대 국민께 돌려준다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져요. 그래서 인수위도 미쳤고 언론도 미쳤는데 진짜 제대로 미친 건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그냥 눈속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 비용은 얼마 안 든다. 우리가 쓰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집무실 이전하는 비용 말고 그 집무실 이전 때문에 그 부처가 이전해야 되는 비용은 수백 수천 배가 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수위가 말 안 하는 건 이해가 되죠. 윤석열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윤석열 마음에 들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말을 안 빼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언론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론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무실 이전하는 거는 500억 드는데 국방부 청사 새로 짓고 외교공간 새로 짓고 하다 보면은 수조 원 들어간다는 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쓰지 않아도 될 국민 세금이 수조 원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냐고. 진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명계남 배우 나오셔가지고 그 청와대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쇼츠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올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많은 2030 남자들이 좌표 찍어서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가 놀이터냐? 왜 니들 맘대로 개방을 하냐 뭐냐. 왜냐면 그때는 성남시 개방할 때처럼 청와대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다가 그렇죠. 악플이 엄청 달렸었단 말이에요. 성남시장실 개방한 거를 명계남 배우께서 청와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청와대를 왜 개방하냐 니들 놀이터냐고 했던 놈들이 윤석열이 저거 개방하는 데는 그 다음부터 댓글이 뚝 댓글이 안 끊기는 거야. 달리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사실은 언론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논란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김건희가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 공간을 나 이거 가질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 인수위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다 둘러본 뒤에 확정된 뒤에 김건희 여사 갔다.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뭐가 됐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 공간이 그냥 야 설계 하나 해가지고 주택 하나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 들어가서 잠만 자면 그게 공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외교사절들이 왔을 때 접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7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어떤 설비와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대사가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공간까지 가는 그 모든 경로에 대한 어떤 경호 시스템도 굉장히 오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러면 새로운 서울시 내에 공간을 어디다 구합니까? 축구장 넓이 2개 정도 되는 그 넓이를 어디다 구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처음에 쓸 때도 25억 리모델링 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외교부 장관실은 안 그럴까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한다고. 25억보다 더 쓰겠지. 왜? 공간이 더 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도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주로 파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외국 대사들 불러다가 그럼 그거 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대안도 없이 그냥 막 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국정농단 전조예요 이게.
대통령 하다 보면은 김건희가 저거 마음에 들어 하면 그거 윤석열이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빠 별 따줘라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아이씨 좋겠다 이씨. 아니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전조예요 이게. 어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공간 마음에 든다고 그거 내 거 할래?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은 청와대 들어가지 않겠다로부터 시작해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국정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당선자 얘기니까 들어주자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천박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외교부 장관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무슨 왜 그 있잖아요 무슨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저거 내 거 할래를 들어주는 게 그런 나라냐고 그게. 아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관저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장담합니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육참 공간에서 또 옮겨온 것처럼. 그냥 지금 김건희는 진짜 그야말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밤새 자다가 꿈자리 다 나오면은 바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막 수맥 체크하고 하다가 여기 수맥 그러네 안 되겠네. 딴 데 찾아보자 막 이러겠죠. 아니,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 도사님 그림 그려놓고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청와대에다 붙여놓고 청와대 들어가면 될 거를 갖다가. 정말.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아. 이제 이야기 진전시켜볼게. 김건희가 뭐 관저 쇼핑하는 거야 뭐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업으로 돌아온다니까. 기대하세요 그냥. 아니, 들어가는 저게- 세금이 아까워서. 저게 용인이 되면 나중에 김건희 더 어마어마한 짓 하다가 결국 탄핵 당한다고 난 봐. 두 번째. 윤석열이 그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새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랬다고. 야 토리하우스를 추천한다. 아니 요게 웃긴 게 영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할 때 피플스 하우스라고 번역을 해준 거야.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미친 거 아니고서야. 미친 거 아니고서야. 이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아미 하우스라고 부를 뻔했잖아. 국방부 자리니까. 예, 예. 근데 여기를 피플스 하우스라고 제안했다고. 그러면 이게 번역인지 진짜로 저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집이라고 그렇지. 이름을 지었대요.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예, 싶었을 예, 국민의 거지. 집이라고 지금 검토 중인데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글자 그대로 중학교 수준에서 번역하면 유지 수준이지. 예, 피플스 하우스가 되는 거죠. 국민의 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이면은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 집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국집, 어? 국집 국밥집? 얼마나 좋습니까? 국집. 얼마나 촉촉하잖아요, 느낌이. 국집. 아니 그리고 인민의 집 진짜 이거는 지금 청와대 있잖아요. 네. 청와대가 우리가 그 미국의 대통령 사는 것을 화이트하우스라고 하고 그거는 한자 어도 있잖아. 백악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청와대도 관광상품이거든요. 한국을 상징하는 집 중에 하나야. 예, 예. 갑자기 근데 무슨 이상한 빌딩 하나 갖고 저 아미하우스를 뭐 피플스하우스 그래갖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 백악관에서 암살당한 대통령들도 많고 그리고 그 시민 그 시티워 뭡니까 그 11월. 11월 그때 내전 때 음. 대통령 그 백악관 완전히 불타가지고 그 반파됐었거든요. 음. 그 재건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 어. 개칠한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국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그러니까 내빈을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급사를 맞고 싶지 않고 외부인들은 뭐 며칠 자는 거니까 영빈관에서 좀 쉬시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 지금 호텔에서 취임식 만찬한다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그 호텔이 신라호텔 영빈관이라고 영빈관. 합니다. 아이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동훈 그 법무장관 지명할 때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김건희 입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플하우스도 저거는 난 김건희가 제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플 하우스면 그나마 좀 뭔가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피플스 피플스 하우스라는 건 그 한글에 국민의 집이라는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도 그렇게 예, 하는지. 예. 그러니까 왜 유지의 느낌이 나는 네. 거죠. 근데 저게 정말 국민을 위한 집이냐라는 데서 우리는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어차피 본인들이 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테고 이미 경찰은 용산 주위에서 집회 이런 거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게 경찰의 뜻이겠습니까?
아니 말로는 소통을 한다고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놓고 그렇게 다 철조망 치고 난리를 칠 거면서 피플스 하우스는 또 웬 말이냐는 거죠. 나는 저 청와대 다음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민폐야.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70년 넘는 기간 동안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만든 공간인 거잖아요. 대통령 출퇴근도 없애고 네. 좋은 점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서들이랑 같이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소통은 난 충분히 된다고 일단 보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서 피플스 하우스 같은 국민은 또 엄청나게 팔아요. 그냥 아미 하우스라고 해. 거기다가 막 얼룩덜룩한 무슨 국방으로 이렇게 막 그냥 아미 하우스라고 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겁나 떨어졌는데요. 이제 그게 자동응답이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금요일 날 그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떨어졌는데 저게 전주보다 8% 떨어진 거예요. 50%였다가 42% 떨어진 거예요. 임기 말처럼 보이죠? 임기 끝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저거 만약에 언론에서 제대로 깠으면은 벌써 탄핵감이죠. 그렇죠. 저게 지금 언론이 그나마 그러니까, 저만큼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적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는 한 50%까지 나와요. 맥시멈에 이게. 근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요. 44%였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보다 2%가 높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축하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없던 일이야. 대한민국에만 없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뽑았다 아, 진짜. 잠깐만요. 여러분들 너무 고소해 하신다. 아니 이게 정말 어. 제가 계속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비교 우위가 우리나라 국민에 정말 필요했어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폭망한 거 보여주고 더군다나 다행히 청와대도 더럽히지 않고 바로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여러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축하합니다. 그렇지. 윤석열 안 묻은 청와대. 그렇죠.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지금 아까 피플스 하우스도 괜찮은 장면이 나왔어요. 참 기대도 안 했지만 당선된 다음에 이 진행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막 더 갖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서 저 개인적인 이제 경제와 주식을 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5년 못 채울 텐데 저기다가 그냥 지금 이것저것 쏟아붓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세금인데. 그래서 네. 좋은 게 뭐냐면 그 연풍문, 여민관 이런 데 여민관, 가면은 그때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막 종로에 있는 70년대에 지어진 건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유지 보수 작업을 하기에 눈치 보이니까 돈을 쓰지 못했어요. 관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이렇게 본인 공간에 25억씩 쓰고 뭐 취임식에 33억씩 썼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돈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눈치 보지 재건축도 않고. 가능하겠네요. 그 이게 비용으로. 지금 언론에 쏙 들어간 이야기인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순간 무슨 방호망이나 미사일 이런 게 다 받게 되는 상태가 된 예, 거지. 맞아요. 최고의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는 건데 국방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총 한번 쏴봤겠어요 부동실 때 오른쪽 눈이 더 나빴었거든. 관역이 안 보이는데 뭐 참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 어쨌건 알게 지금 알죠. 그 장관들의 인사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 이런 똥꼴만 계속 차면서 지금 한동훈 임명 같은 이런 거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저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왜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은 첫인상이라는 게 당선되고 나서 첫인상이 아니라 정치에 막 나왔을 때 이자가 나 그 대선 나갈래요 하면서 검찰 수감 그만두고 나왔을 때 돌아다니면서 첫인상이 완전히 그냥 무능, 무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안 돼도 좋지만 윤석열이
되는 건 절대 못 받아들여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되는 게 더 먼저. 그리고 이재명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당선자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뭔가 하는 짓이 신박해. 나 이재명의 기본소득 받을 거야. 남북관계 더 발전시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심이 좀 줄어들어요. 조국 장관 수사? 좀 우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 같은 거 해버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저 그거 반댈세. 남북관계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하면 돼요. 음. 근데 다 지금 뒤집어 온 상태에서 이런 뻘짓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잘한 일 있으면 올라가겠지 하죠.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지금 42% 나왔잖아. 지난주에 갤럽 기준으로. 42% 문 대통령이 지금 퇴임하는 그 지지율이라잖아. 그거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임식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약간 오를 테지만 그 약간 올라봤자 2, 3% 정도 오를 겁니다. 근데 그 2, 3% 정도 오르고 나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나면은 이 교통 이렇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미군 부대를 가로지른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방공망 시설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뭐 공사나 또 뭐 어떤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군사 시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땅을 가진 사람들부터 지지를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앞에 엄청 막히거든요. 저 어저께 갔을 때도 막혔는데 저기 지나가면서 또 유심히 봤죠. 우리가 그 뭐 당선되던 날 밤에 막 사람들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이상하게 그 이삿짐 센터 차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 306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이삿짐 센터 차 주위에 무수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여성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통의 그 주말에 아파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벌써부터 그렇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어떤 대한민국 여성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역경 극복하고도 잘 될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들겠죠. 예, 어쨌건 윤석열이 뭐 잘하다 보면 지지율 올라가겠지 하겠지만 지금 논란만 갖고도요. 최소한 우리가 마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거 대통령 인정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보통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예요. 원래 보통 같으면 내가 찍지 않았어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박근혜도 이 시기에 지지율이 80% 가까이 나왔었다고요. 바보처럼 보였어도. 부지런한 벌꿀은 슬퍼하지 않는다 같은 꿀벌이 아니고 벌꿀이요. 그런 사람도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 기대치가 없는 상태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컨벤션 효과라는 것을 아예 못 누려요. 이슈마다 반대하니까 우리들이. 근데 거기다가 민주당이 그 민심 받아서 170석 이상을 국회 만약에 잘 활용하게 되면 윤석열은 계속 고전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 검찰 정상화법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 그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네. 그 잘 통과시키면 지금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언론들이 말하는 뭐 지방선거 지려고 한다 같은 소리는 전혀 듣지 말고 민주당 이번 주 내에 검찰 개혁 완수하십시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병석 중지안으로 우선한다는데요, 일단은. 원안이 아니고. 자, 어쨌건 윤석열이 그러다가 보면 지지율 안 올라간다 신흥을 탄핵됐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취임식 파티도 막 호텔 신라에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국민이랑 동떨어진 행동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전 나중에 조중동도 등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박근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년 후에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똥포를 차. 또 총선 대패가 예상돼. 민주당이 잘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윤석열이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당선자니까 외교부 공관 막 옮긴다고 해도 박진 내정자가 한마디 못하잖아. 자기 거 뺏어가는데 한마디 못하잖아. 당선자니까. 왜냐면 자기가 청와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야? 매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맞다 보면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해서 사실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고전해야 되는
그런 지방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용을 쓰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결국에는. 자, 일단 이 지지율 보고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와, 이게 신이 나를 돕고 있구나,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 높으면요, 우리 방송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엑스맨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